안녕하십니까. 미래엔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에게 투자 걱정 물어보삼 코너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분의 질문을 뽑아서 자,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중국 펀드 투자하셨는데 손실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해야 될까요? 예, 이런 질문 올라왔고요. 요즘 중국 펀드 때문에 여러모로 고심하시거나 또는 기분이 여러 희노애락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장의 속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사계절, 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현재 한국 증시의 계절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질문 모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자,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구글 폼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은퇴자님이세요. 자, 이 닉네임을 뵈니까 최근에 정년을 맞이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정년이 아니시더라도 좀 이제 은퇴가 임박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문이 추석 전에 올라왔어요. 이 점을 감안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 펀드를 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보유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런데 손실이 마이너스 40%. 심각하죠. 자, 중간에 미리 환매하려고 하였지만 펀드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 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중국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 증시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죠? 화요일부터 해서 속 시원한 반등이 나오면서 은퇴자님께서 조금 부담이 줄어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중국 증시가 급반등하고 있어서 조금 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국 증시가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왼쪽은요, 이건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 지수. 그리고 오른쪽은 홍콩 H 증시예요. 홍콩 H 지수. 자, 그런데 보시면요, 좀 그림 모양이 틀려요. 비슷한 듯 하지만 좀 틀립니다. 그 점을 좀 일단 봐주시고요. 중국 본토 증시인 상해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2014에서 15년에 정말 뜨거운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홍콩 증시도 같이 반등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중국 증시가 이때 후유증을 좀 크게 남깁니다. 버블이 심했거든요. 2000년대 중반 같은 버블, 국민들이 난리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공부해야 될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고, 일해야 될 사람들 일 안 하고,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기억 아주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버블이 터지면서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정말 오래 갔고,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유동성 랠리 속에서 반등이 있긴 하지만, 아마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보면은 중국이 팬데믹을 먼저 극복했다 하면서 경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먼저 단속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재정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계속 완화적으로 하면서 돈 뿌리면서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이후에 중국 증시는
제법 크게 빠집니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까지 한 20%대 하락했고요. 홍콩 H시어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아유, 그 이상이죠. 예, 보면 뭐 거의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한 3분의 1 수준? 예. 그러면서 올해 초에는 1S 파문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은퇴자님께서 질문 남겨주신 걸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요즘 이제 좀 올랐으니까 방정인데, 이번 달 추석 전까지만 해도 한 마이너스 40%셨어요. 자, 중국 관련한 펀드들 보게 되면요. 본토 증시를 편입하기보다는 홍콩 증시를 통해 가지고 편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 그런데 홍콩 증시를 보게 되면 본토 증시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도 있었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중국이 홍콩은 이제 그냥 포기 내지 그냥 포기라고? 그냥 홍콩은 이제 하나의 성 혹은 그냥 작은 도시화시키고 본토 증시를 뭔가 좀 상대적으로 더 키우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더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어쨌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자, 최근에 좀 흥미로운 모습이 나오게 되죠. 추석 이후 뭐 홍콩 증시는 그 전부터 해서 급등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중국 금융당국과 그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뭐 1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그리고 증권 관련한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을 막 쏟아내요. 이걸 동시에 쏟아냅니다. 이게 중국 경제가 사실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뭐 청년들 실업 문제 등등,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어쨌거나 뭔가 부양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우리 은퇴자님께서 매수하신 이후 쭉 빠지는 그 시간 안에 보면 뭐 이제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서 좀 긴축적이었던 부분,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간에 조금 이제 위축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수시로 나왔던 단어 중에 공동부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나왔죠.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공동부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홍콩 영화 너무 많이 봤어. 공동부유. 다 같이 부유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 투기적인 거는 저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거야 하면서 누군가 얘기를 했죠. 그런 분위기가 중국 증시를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선 환호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의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죠. 중국 상장사들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단적으로 보면 재무제표가 이게 맞을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본토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증권 당국에서 퀄리티 부분 그런 것도 이제 강화하겠다. 이거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사실 그 한국 증시처럼 저평가 영역에 있었거든요.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고, 그렇다면 뭔가 중요한 좀 계기,
은퇴자님께서 속상하셨던 시간이 조금 이제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대신에 시간은 걸릴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중국 펀드, 예, 우리 은퇴자님 가지고 계신 거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무슨 전제 조건이요? 예,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 자산 배분 전략상, 예, 포트폴리오의 일부여야 됩니다. 나의 운명을 뭐 중국 펀드에 다 걸겠어. 그거 안 돼요. 예. 아마 더 잘 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으되, 지금은 털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요. 몇 년에 한 번씩 홍콩 지수발 이제 ELS 파문이 일 때가 있거든요. 뭐, 올해 초에 한 번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홍콩 증시가 바닥을 찍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 많이 빠졌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중국 펀드가 홍콩 지수를 추종하거나 홍콩 상장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40%까지 갔잖아요. 예, 이러한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중국 펀드, 예, 투자하신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조금 더 지켜보자.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온천달걀님이십니다. 필명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질문 내용 중에 보면 사계절 모형과 달걀 모형,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예, 그리고 사계절 모형, 무라카미 구니오의 사계절 모형,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달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온천 달걀님 질문 주셨어요. 자, 가치 투자 처음 공부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 책이죠. 여기 머리 위에 훌륭한 책입니다. 예, 요거 쓸 때, 책 쓸 때 저 대상포지 났습니다. 갈비뼈에 뭐 이상한 거 막 생기고, 막 땡크로 막 누른 줄 알았어요. 막 진짜 아팠어. 예, 그렇게 힘들게 쓴 책입니다. 읽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자, 사계절 모형과 달걀 모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 증시를 지금 본다면 어떤 시점에 해당할까요? 요즘 이제 또 금리가 인하 국면에 있죠.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 국면, 중국도 이번 주에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 쓰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증시에 오래 계셨던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제 유튜버 경제 채널들도 보면은 이제 뭐 퍼펙트 스톰이 올지 모른다라든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잠시 쉬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냐? 이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가치투자 처음 공부, 훌륭한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 2개, 주식시장의 사계절 개념도 하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모형, 이렇게 이제 2개 자료를 꺼내 봤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국면은 뭐예요? 금리가 인하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완화적인 정책, 그리고 뭐 기업 실적이나 경제가 약간 위축일지도 몰라라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게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경기 위축 왔을 때에 비하면 뭐 그렇게까지 날카롭지가 않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진짜 짧은, 예, 경기 위축이 진짜 순간적으로 왔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양호하죠. 예, 모양새 자체는, 예, 자, 뭐, 다른, 예, 금융 전문가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역실적 장세 아니냐. 금리 인하 시작되면, 약세 국면이 또 지속될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주식시장 사계절 개념도에서, 예, 파생한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모형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금리가 이제 정점에서 이제 인하 과정으로 가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고, 예, 기다려라. 채권 투자해라. 예, 이러한 이제 의견이세요. 요 두 상황을 보면, 예,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부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팬데믹 쇼크 이후에 경제 사이클을 보면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너무 짧아. 요게 무슨 얘기냐? 이전처럼 뭐 어떤 주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몇 년짜리, 예, 길게 요 한계 국면이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2020년 팬데믹 쇼크 겪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 오고 그 1년 만에 벌어졌어요. 역금융 장세, 금리 팍 올 때죠. 22년, 23년. 예. 그리고 역실적 장세 지금까지 온 요 시간을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려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은 2022년의 하락장이 미리 경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버블이 심한 영역만 조심을 하자. 네. 버블이 심한 영역을 조심하고 상대적으로 뭔가 좀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되었거나 그런 영역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뭐 저런 사이클이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반대로 저런 사이클이 안 맞고 바로 금융장세가 왔다. 금리 한 번 인하했는데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아니 혹시나 그런 사이클이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증시가 폭등하더라도 뭔가 놓치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예. 너무 뜨거운 그 영역을 가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예,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충격이 덜한 소외된 영역, 저평가된 영역,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시는 게 투자의 길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 저에게 투자 걱정, 예,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구글 폼 링크, 예, 저에게 질문 남겨주세요. 링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예,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